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그 생산 기능은 합에 의해서 합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외에 이제 형충 회합이 전부 다 형충파에는 다 거기에 해당되는 물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형의 물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신액이에요. 신액. 그러니까 신체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감금된다든지 뭐 구속된다든지 어떤 공간에 갇힌다든지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다 이러면은 병원에 입원한 물상은 형의 물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받는 것은 뭐죠? 파의 물상이에요. 그러면 뭐 그것도 형의 물상이 될 수 있죠. 신액, 실제로 다치는 것.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언제 수술하냐면 이런 질문 가끔씩 해요. 수술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때 수술합니까? 이러는데 수술할 때 그냥 하는 건데 그게 파가 있을 때, 형파가 있을 때 보통 수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물론 이제 팔자천간의 구조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사신형 이런 거 있을 때 수술하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합의 물상이 나타나지 않잖아? 쾌유되고 이런 게 잘 모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묘파 이러면은 거기에 쾌유의 물상이 있어요, 없어요? 묘중간목하고 오중기토하고 합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봉합되고 하겠지만 자유파 이러면은 수술이 잘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합생물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자유파 이런 데도 이 사람이 수술을 받고 잘 쾌유되었다고 이러면은 자유 이외의 글자가 합작을 이루는 경우예요. 사유합작이라든지 유축합작을 이렇게 이루고 또 그 합작하는 글자가 포태로 양지라든지 생지의 장생의 글자와 합할 때 파괴되고 쾌유되고 하는 물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집에 가서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생과 사패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했는데, 사고의 글자 한번 보자고요. 사고, 진술충미. 진술충미도 모든 물상이 형충파에 의해 가지고 변화하는데 여기에는 잃고 얻는 것이 있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적천수 지지론에는 사고의계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사고의 글자는 어떻게 된다?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야 써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사고의 글자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충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형충이.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진수함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집에서 형은 취할 바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뭐 임철철과 설하고는 형이 무섭다고도 얘기했고 다 각기 깜냥이나 뭐 각기 경험한 거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형은 무서울 때가 있고 무섭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우선 진술충미는 지금 우리가 사생과 사패의 글자는 그 지지에 들어가 있는 지장간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봤지, 그지? 근데 이 사고의 글자는 지장간과 전혀 관계없이 오행의 입고설이라는 걸 취용합니다. 오행의 입고설. 그러니까 뭐 삼명통에 이런 데 보면 진이 말이죠. 수고가 아니고 무토도 진이 고지라 그래요. 토와 수의 고지가 진토라 그래요. 삼명통에 보면. 또 뭐 풍수 쪽에 이제 우리 이기학파에 보면은 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토정법을 써가지고 화와 그 토의 고지를 우리가 술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진이 토고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 진술충미에서 진은 수고 그 다음에 술은 화고 축은 금고 미는 목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 글자들은 형하든 충하든 두들겨서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번 봐요. 임술일주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화고를 깔고 앉았으니까 재고를 깔고 앉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재고를 열어줘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월생이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고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자다 아니다? 부자입니다. 재고가 열려 있는 사람. 그러면 재고가 열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재고를 열 때 부자가 되니까 재고를 깔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안 좋다? 좋은 겁니다. 일단 재고는 귀인입니다. 재고는. 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실자가 있을 때는 실자는 입고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팔자에서 병정화가 통근에 투에 있으면은 술에 이럴 때는 아주 괴롭습니다. 술을 형충할 때 위에 있던 병정화가 술로 어떻게 입고됩니다. 자, 임수의 용신, 진신은 일선의 용신을 진신이라고 하는데 임수는 병정화를 다 기뻐합니다. 그죠? 아니 뭐 신강경만 기뻐하죠. 얘기하지 말고 일단.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미월에 난 임술일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미 술에 있는 화구가 열려 있는 거죠. 이때 이미 정화가 입고되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재성이 입고되어 있습니다. 용신 인묘사주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가 어떻게? 처 하나를 이미 잃은 겁니다. 근데 우리 처가 안 죽고 잘 살아있는데요? 이러면 그 사람은 돈을 다 까먹은 겁니다. 선생님은 재산을 잃을래요? 처를 잃을래요? 처를 잃겠다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는 옵션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명리는 정명의 기준인데 다만 우리가 방편을 논하자면 굳이 아까 우리 좌우묘유 이런 거 팔자의 좌우묘유가 중중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업상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 간호원이다 의사다 이러면은 그걸로서 업상으로 많이 대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업상. 근데 그런 걸 하고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냐 못 버냐의 문제는 그 글자에 있는 지장간들이 재와 합생하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잡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흥미를 느끼고 하지만 전혀 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돈이 안 되는 걸 선별해서 안 할 수 있냐? 그런 거 없습니다. 합생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 제 사주를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을사생입니다. 을사년에 태어났어요. 을사년에. 그리고 경술시에 났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는 인수와 상관이 이렇게 드러나서 합생하고 있어요. 드러나서 합생하면은 지장간의 암합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장간에 제가 그 암합을 치면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숨은 부자가 되고 알부자가 드러나 있으면 부자다라고 다 생각하는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렇게 천간에서 합하지 않고 인수와 상관이 합생해 있습니다. 이렇게 합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또 드러났으니까 드러난 환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뭐 지식을 공유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그냥 명분에 불과한 겁니다. 제 팔자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못하게 해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리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왜 또 이렇게 자기 자랑을 잘할까요? 자랑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잘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를 우울하게 하는 건 그게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명리 많이 가르치고 수업료도 비싸고, 뭐, 많이 벌지 않나요? 아니, 그냥 제 용돈 쓰고 이러기에는 적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돈벌이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기십억을 벌어도 그게 제 재산은 아닙니다. 이런 인상합작이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돈을 어디서 버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을사생이니까 사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중에 병화가 이 병화가 뭐하고 합을 하는 신하고 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신금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나 하니까 저기 술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병신합 암합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 돈 버는 게 이렇게 명합으로 드러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그냥 몰래 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우선은 뭐 요즘은 이제 물질사회니까 재가 어떻게 합생하는지 좀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명식에서 재가 합생하지 않으면 대운에서 운지에서 합생하는지 운간이 명식의 지자가 합생하는지 다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재로 합화되는지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살펴야지 뭐 희신은 기신을 하다가 여러분 종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사고의 글자는 내가 우선 실자는 입고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이 입고되냐 병이 입고되냐가 아니라 화의 글자들은 다 입고되는 거고 화의 글자가 없으면 뭐예요? 개고됩니다. 개고. 그러니까 이 개고된다라는 거 잘 암신 우리가 지장간을 다른 말로 그냥 암신이라고 합니다. 또 뭐 허자 전체를 암신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형충합의 이제 보다 테크니컬한 이제 그 단계로 이제 우리 전진하려면은 팔자에 보이지 않는 허자들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허자에서도 합생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사생과 사패와 사고의 글자들이 다 다르다는 거. 이 점이고. 성격이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없고 이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기 팔자를 가지고 좋고 나쁨을 표시해서 과거 지내온 이력들을 쭉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성이야 패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이걸 결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 명도 이렇게 참 그 회고하고 생각해내기가 일단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한 해 있었던 여러 스토리 중에서 결론적으로 좋았냐 안 좋았냐를 따지려면은 어쨌든 입고될 때도 예를 들어서 드러난 글자는 입고되니까 입고되는 그 실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한번 임일간인데 병수를 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화고를 깔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죠? 이러면은 그 병화가 대운 운지라든지 세운에서 수를 타격할 때 병화가 입고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재라는 병화라는 진신이 말이죠. 월지의 통근에서 투했지 않습니까? 원령의 길을 얻었기 때문에 진신이 원령의 길을 얻고 통근하면 기특한 격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큰 부자면서도 재산을 크게 잃고 얻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곡절을 겪을 유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기미일주다 이러는데 진월에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진은 무슨 고? 수고. 그죠? 수고가 이미 열려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돈을 법니다. 뭐 해서 돈 벌까요? 다 토의 조화로 인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지? 그래서 이 토라는 것이 제가 이제 오자술이라는 거 이제 제가 이렇게 할 때 토라는 것이 우리 이제 일장경에 보면은 전부 다 수라와 기도로 다 구분됩니다. 우리 이제 기문간살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귀신이 돈을 벌어다 주듯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여기서 뭐 제가 귀신 타령할 것도 아니고 부자다 예를 들어서 토의 조화로 돈을 번다 땅 부자다 땅을 갖고 돈을 번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축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다른 말로 뭐 조상이 벌어다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그 다음에 입고될 때는 토의 조화에 의해서 우리가 육친을 잃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비애가 있다. 조상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무속인들이 구술을 하라고 하던가 또 풍수가가 그 어른의 묘를 옮기라고 이장을 권하던가 이런 거 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토가 형충된 사람들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 모르고 보는 사람마다 그냥 해라 이렇게 하면은 개 중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지? 근데 해서 호용을 보고 안 보고는 이제 그런 조화를 짓는 건데 그러면 형충물상에 토의 형충물상에 방편을 논합시다. 예를 들어서 토의 형충물상이면 있는 글자들이 입몰된다고 했죠. 입고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입고될 때 그 참
축술미 삼형물상도 법정물상입니다. 법적. 인신사 삼형물상도 법정물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축술미 삼형물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축술미 삼형이라는 글자를 방편함으로써 법정물상을 소명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질병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토가 축액성이라고 합니다. 당사 중에서. 그래야 안 그래요? 질액을 의미합니다. 근데 암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현대의학을 빌려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산에 두고 따라가가지고 나와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왜 낫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산에 가서 밥 갈고 고구마 캐먹고 해서 나은 겁니다. 축술미 삼형물상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 물상을 대체하면서 되는데 그러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땅 파고 고구마 먹고 생쌀 먹으면 암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두에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사들이 그 복음을 전파한답시고 내려와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내려왔다가 돌멩이 맞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리를 모르고서는 얘기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공의 여러 가지 키워드 비결들이 있는데 팔자의 유형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진술충미는 여러분 이 키워드 일단 지난번에 뭐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은 실자는 입고되고 암시는 개고된다는 거 이렇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를 축으로 타격했더니 술 중에서 정화가 개고됐는데 옆에 임수하고 합해서 합반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개고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정화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고와 개고 현상은 오행의 입고 개고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장간의 입고 개고설이 아닙니다. 레드북 그 가장 이렇게 최신 저술로 보면 레드북에서는 아직 그 점을 짚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가 개고되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행의 입고설은 지장간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고의 글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마땅히 열려야 되고 언제 열릴지를 보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사고의 글자가 있는데 거기에 천간이 드러나 있으면은 그 글자를 형충할 때 드러나 있는 오행에 해당되는 글자가 입고된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생과 사패와 사고의 글자를 가지고 지금 제가 합생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했는데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가장 굵직한 현상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 골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헤아리면은 팔자술, 실전, 술수에서 여러분들 할 얘기가 많은 겁니다. 우선은 필살기 중에 필살기는 암신, 개고, 실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올해가 무슨 해죠? 임진년입니다. 임진년에는 벌써 입고 아니면 개고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진술충미가 모두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는요. 형도 되고 충도 되고요. 파도 말이죠. 진미파 이런 것도 다 열리고 닫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자들이 연동된다는 거 여러분 일단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충회합에서 회는 어셈블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입니다. 모이는 거예요. 글자들이 세 글자가 방합이 있고 삼합이 있습니다. 방합하고 삼합은 차이가 있습니다. 방합은 세 글자가 다 모여도 인, 묘, 진 이 세 글자가 다 모여서 거대한 목국을 형성하는데 인이라는 성분이나 묘라는 성분이나 진이라는 성분 한 개도 그 본연의 성질을 잃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팔자에 인묘진 방합국이 있고 천간에 임수가 투에 있으면 임수는 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해묘미 삼합목국이 있고 천간에 개수가 떠 있다고 하면은 개수는 뿌리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묘미 이 세 글자는 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거대 하나의 목국으로, 자, 합이라는 건 제가 생산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오합의 합생이라는 단어 말고 합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합작하게 되는데 이 합작을 할 때는 일단 뭐가 있다? 잃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반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삼합이 될 때. 근데 이제 반합이 돼 있으면 어떤 글자가 와서 삼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대운, 운지든 지지든 그지? 그런데 이 삼의 현상은 여러 가지 팔자수 실전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종래 이제 명리를 잘 모르면 삼합 수국을 짤 때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화국을 짜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합국 오행에다가 포커스를 둬가지고 통변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선 합국을 짜게 되면 팔자 전체의 균형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국 오행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에서 제일 약한 글자가 무너집니다. 그것을 전도현상이라고 합니다. 삼해와 리버스죠. 제가 팔자명리학 한 중간쯤 강의에서 제가 필살기 두 개를 제가 입고서라고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삼해 그 리버스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삼해는 리버스 현상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간지가 배반되는 현상이 야기되면 몹시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국이 형성되었는데 그 수국을 배반하는 화의 글자나 금의 글자가 천간으로 떠 있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목국이 형성되었는데 금의 글자가 천간에 떠 있거나 이러면은 성국간투일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금의 글자가 진신이고 존신이어서 귀한 신분 누리다가도 한판에 다 모든 걸 잃습니다. 저 제자 중에 그 부행장부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뭐 이사 지나고 이제 은행장 되기 전까지면은 뭐 은행의 임원으로 출세하는데 그 부행장보를 하시면서 이제 은행장을 앞두고 한판에 그냥 그 직장을 물러나면서 몹시 오명을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추금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에 난 경금일주인데 그 겨울철에 난 경금일주는 뭐가 필요하지? 병정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정화가 떠 있어요. 이게 귀를 조율했으니까 그나마 조직 내에서 그 정도로 출세하고 했는데 지지가 수국을 짰어. 이러면 성국간투일간성이 돼요. 그래서 한 판에 가진 것을 모두 잃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합국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근데 무서우면서도 아주 세게 합작이 되면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인일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경인일. 그러면은 인목이 재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5년이 오거나 이러면 인호 합작을 찾습니다. 이러면 목도 생기고 화도 생깁니다. 합작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긴다 이거예요. 합작될 때 그것이 지지 그 기물이 말이지 생산된다 이거예요. 좋은 것도 있는데 인오가 다 있으면 술대운이 오거나 또는 술년이 오면서 삼합국을 다 지을 때 팔자에 가장 미약한 육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 빼고. 이것은 전도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나는 신금일주가 예를 들어서 경신금일주가 병정화가 투해서 남편 부성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지는 뭐예요? 수의 반합이 있었다고 합시다. 뭐 경신일이 신자 수국이 있었다고 합시다. 진이 딱 오면은 수국을 지었으니까 수는 생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을 생산하고 남편은 어떻게 돼요? 전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일이 전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남편이 죽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오랫동안 재수 없게 돈도 못 벌고 괴롭히는 게 좋겠어요? 우리 여학생. 죽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 전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비경국 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진로가 일단 열립니다. 왜냐하면 3회는 잃는 것도 확실하고 얻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은 해당 국의 육신을 얻고 그리고 암신 촉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경국을 짜면은 뭐를 촉발시키지? 식상을 촉발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자가 부성, 관성이 없는데 제국을 짜고 있다 그러면 남편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제국이 관을 촉발시킵니다. 이렇게 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비경국을 짜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진로를 연다. 이렇게 일단 해석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전에 전도현상이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도현상이 없는 경우도 있죠. 팔자에 미약한 육신이 없으면 전도현상 겪지 않습니다. 그 미약한 육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뿌리 없이 투출한 천간을 미약한 육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팔자 원국에서는 뿌리가 있어서 강했는데 삼합국이 형성되면서 뿌리가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합국을 짤 때 그 지지들은 통근력을 상실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식상국 짜면 진로 열리고 재물 얻습니다. 재를 촉발하니까. 그 다음에 재성이 없어도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재성국을 짜면 재물도 모으고 갈록을 엽니다. 암신 촉발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관살국 이러면은 그 등급도 직위도 높아지고 또 명예도 얻습니다. 인수국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예가 빛나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외에 또 얻는 게 있습니다. 도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팔자는 비경국을 짜면은 도충기에 예를 들어 재도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수국을 짰다 이러면 화기를 불러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팔자에 화의 글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도충기를 허신을 부르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좀 어렵나요? 이렇게 해서 형충, 화합 이렇게 대강. 그다음에 육합이 있네요. 육합. 육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육합은 자축합, 인해합 이러는데 합의 원리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합이라는 거 이렇습니다. 육합은 지지의 합인데 지상에서 일어나는 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축, 인묘, 지지들을 땅에다가 우리가 이제 포국에서 쓸 때는 정방형으로 씁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그런데 1, 2, 3, 4 좌우묘를 쓰고 귀퉁이에 두 글자씩 배당되는 거야. 그래서 팔계도 우리 구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풍수에서 양택팔방 쓰고 이런 거 팔계 이론 이런 거는 평면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지지를 공간에다가 던져버리면은 동그랗게 포국됩니다. 동그랗게 포국되어가지고 음의 글자나 양의 글자나 이렇게 우리가 설정하면은 같은 권력에 있는 음의 글자 하나, 양의 글자 하나가 합을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음양합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합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생산된다고 했는데 합이 몹시 중요한데 이 합의 생산설은 오행설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음양설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래 명리학이 오행생극제화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생왕사절 이런 건 다 음양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합은 음양에서 나온 겁니다. 음양에서 일양일름, 자, 축, 합, 그 다음에 인, 양하고 해, 음의 글자하고 이렇게 합을 하는 겁니다. 권력을 그렇게 설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래 충을 합으로 해소한다. 이런 말은 사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충과 형은 어디서 나왔냐면 모두 삼형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이 예를 들어서 오행의 상극작용에 의해서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신충은 금과 목이 상징하고 좌우는 수와 물이 그럼 충미하고 진술충은 뭡니까? 그건 그냥 붕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그냥 다 삼합에서 나온 거예요. 삼합의 오행 상극작용을 나온 거예요. 형도 삼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팔자의 형이나 충을 해소하는 거는 뭘까요? 삼합입니다. 삼해입니다. 삼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삼해가 있어야 돼요. 이제 요 강의 끝나고 제가 가실 분들 가시고 제가 이제 배연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인연에 좋냐?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내 팔자에 예를 들어서 일시가 충되어 있고 이러면은 이혼하잖아. 이혼하기 쉬운 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명은 이혼하고 어떤 명은 이혼 안 합니다. 이혼 안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배연이 3회에 해당되는 글자의 배연하고 보통 인연을 맺습니다. 우리가
거시적인 궁합 기법에서는 식간, 진신체계, 식간의 조합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임수일간이면은 너는 병화일간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 또 우리 뭐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는 애를 보는데 배연법에서 가장 실제적인 배연법, 그러니까 부부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형충합 인연법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 좀 내서 뭐 어차피 먼 길 오셨으니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오늘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육합이 이제 하는데 육합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충과 이 육합은 육충과 육합은 아무 관계가 없는 글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육충을 육합이 해소하고 육합을 육충이 해소하고 이런 법 없습니다. 그런데 합이라는 데는 두 가지 요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생산 기능이 있고 하나는 구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을 구한다 이겁니다. 생을. 그래서 우리가 용신법에 쭉 전개되다가 지지용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생각해봐요. 팔자에 우리 그 연애자평에도 나오고 또 뭐 다른 고세에도 나오는데 어떤 책에는 아주 빈천명이었다 그러고 어떤 책에서는 그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좋았다고 이렇게 설명해서 좀 말썽이 일었던 사주인데 연월일에 자자자 있습니다. 그리고 오화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뭐 임자일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궁겁쟁제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온 게 상관, 경관, 궁겁쟁제 이 두 가지에는 말 많고 탈 많고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자일주가 자자자 세 개가 말이죠. 그 왕한 자가 오화 생시의 오화 하나를 충격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겁쟁제가 돼서 만에 하나 목숨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 살려면 말이죠. 이 사람이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절에 가면 됩니다. 사찰에. 뭐 예전에 절밖에 없었으니까 뭐 교회를 가던가. 이 오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하고 합해야 됩니다. 그 미가 사찰 물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찰에 절에 가면 살 것 같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찰 물상이나 종교의 물상이 다 미인데 그 미는 또 삼명통에서는 하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 같은 건데 그런데 가면은 살 것 같고 숨 쉬어서 살 것 같다 이런 것은 아주 미약한 지지 하나가 합하는 글자를 가지고 뭘 구한다? 생을 구한단 말이야. 육합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합이 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 현상을 충하면 분리되니까 현상을 완화시키는 작용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좌우충 이러면 둘 다 기물이 일단 파손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라는 글자 옆에 인이나 술이라는 글자, 3회의 글자가 있으면 오는 열리지 않습니다. 아까 내가 했잖아. 3회로. 그러니까 자 하나만 손상당하겠지. 그래야 돼. 이게 바로 세자충 왕신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 인 두 개가 뭐 신 하나 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자일충 이런 말 쓰는데 참 촌스러운 표현입니다. 진짜. 선생이 이렇게 가르치면 진짜 학생들도 이자일충 그리고 뭐 세계값도 되면 삼자일충 이런 말은 학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두 글자가 한 글자를 충할 때는 왕자 충세, 왕자라는 말 씁니다. 세자발. 왕자가 세자 하나를 충하면 세자가 뽑혀나간다 이겁니다. 뽑힐 발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인호가 있는데 자가 충하면 오라는 글자는 왕하지 않습니까? 인호 화국이니까 이런 것을 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자 충왕, 왕신, 발은 발로 한다는 뜻입니다. 크게 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국은 세게 짚고 이것을 뭐라고 하면 충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오화는 뽑혀나가는, 자수는 뽑혀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 적정수 지지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형충해합 가장 짧은 시간에 사실 뭐 문화과정에서는 제가 30시간씩 가르쳤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뭐 좀 도움 되셨어요? 예. 하여튼 좋고요. 여러분은 뭐 저 만나서 좀 반가우신가요?
그럼 나는 굉장히 좋은 풍수인데 여러분은 대답은 좀 시원찮아서 저한테는 별로 좋은 풍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끝나고 한 5분 쉬었다가요. 제가 이제 형충의 마지막 제가 그 인연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인연법은 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결혼할 때 궁합 보러 가는데 그냥 사단 같지만 궁합 잘 봐준다는 놈은요 절대 좋은 배우자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외롭고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 치유해주는 사람들은요 진짜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100%라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가지고 담당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